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준비된 컨텐츠는 욕심 없는 사람, 네. 이 수상과 관상. 좀 알면 편할 것 같다. 손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네. 주변에 같이 뭐 일을 조금 하게 됐고,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분배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내가 좀 더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좀 욕심부려서 이렇게 나오면 내가 곤란한데,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있어.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주변에 욕심 많은 사람만 잔뜩 있어가지고, 좀, 안 그런 사람들을 조금 만나고 싶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진짜 손님들 그래요. 아니, 좀 이렇게 욕심 많은 놈이랑 구분하는 방법 같은 거 없어요? 좀 가르쳐 줘봐요. 막 이래요. 없어. 네?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 수상은 어떻게 봐요? 욕심 없는 사람 관상 특징이 뭐가 있어요? 그냥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좀 솔직해져야겠네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러다, 나 싫은 거는 10억을 줘도 안 해. 미쳤어. 나는 1000만 원만 줘도 할 것 같거든. 10억까지 바라지도 안 해. 누가 엄청 큰 돈이죠. 그냥 뭐 나쁜 짓 하라고 그럴 때는 좀 망설일 수 있겠는데, 나쁜 짓도 만약에 1억이야. 나쁜 짓의 정도에 따라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어. 근데 진짜 나쁜 짓인데 10억이야. 와, 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100억 주면 교도소 한 5년 들어가서 한 1년에 20억이네? 뭐 이런 생각. 나 살지. 100억 주는데 5년 교도소 생활? 하지. 그런 건 못 할 것 같아. 사람 죽여라. 그거는. 네. 그건 못 할 것 같아. 근데 모르지. 너무 어려운 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의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거든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본인도 나한테 그러대. 내가 지금 투자해서 그만큼 먹고 싶어서 욕심 없는 사람을 조금 걸르고 싶어. 본인도 욕심이 있는데 왜 상대방 욕심 없기를 바래. 말씀이 다 그냥 차라리 욕심 없는 사람 구분하는 관상 팁 없어요가 아니라 그럼 병신 같은 사람 구분하는 관상 팁을 주세요. 좀 찐따, 좀 모질한 거.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가 좀 다루기 쉬운 거.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근데 그런 거조차도 없어요. 사람은 그 시시때때로 서로한테 물고 물리고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보다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 관계가 역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뭐 내 욕심이 없는 사람, 내가 좀 다루기 쉽고 만만해서 내가 쟤에게서 어떠한 이득을 조금 더 많이 취하고 싶어. 물어보는 의도가 너무 불순하시잖아. 선생님,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아까 그분 같은 경우 그런 예시에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물어보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 지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견이 있어요. 그렇게 같은 질문을 하시더라도 아까 그분의 예처럼 네. 내가 7을 투자를 하고 얘가 3을 투자했는데 얘가 욕심쟁이여서 자기는 3을 하고 똑같이 5랑 5를 달래요. 나는 7을 했는데 억울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맞아요. 그분 말이. 그건 욕심이 아니지. 네. 내가 한 만큼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어떠한 그 돈에 대한 투자만 보진 않아요. 지분에 대한 투자만 보지 않아요. 왜냐면 3의 지분을 투자한 자가 만약에 2를 더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균형이 어긋나는 관계는 잘 없어요. 같이 한다라는 동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같이 균등하게 뭔가가 이루어지지 어느 한쪽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관계 형성, 돈이 떨어지는 자는 분명히 일을 더 한다고 제안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혹하겠죠 이쪽이. 좀 편해지겠네. 돈을 많이 투자하는 자가 일도 똑같이 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더 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람이 무언가를 더 하는가를 조금 봐야 돼. 그러니까 욕심 없는 호구 하나 물어서 내가 편하게 부리겠다. 직원을 쓰세요, 차라리. 직원 쓰는 게 낫지. 왜 동업자한테 욕심 없는 사람 찾아서 호구처럼 부리려고 하는 직원 마인드 이건 안 되고. 물론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더 넣은 지분에 대한 걸 원하지만 깊이 들어가 봐서 정말 내가 일도 똑같이 하고 지분은 더 넣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수관상이 있기는 해요. 뭐 입술이 두툼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있지만 입술 많은 입술이란다. 욕심 많은 수관상이 있기는 해. 뭐 입술을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뭐 저희가 흔히 이렇게 자리를 보는 눈 밑에 와잠 높은 자리에 갈 거냐 이런 걸 보고 거기에도 욕심이 묻어 있기 때문에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런 거 갖고 딱 이 사람이 이래라고 재단하고 이렇게 호도해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을 찾는 그 순간 욕심이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해져요.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사진 좀 봐줘봐. 얘 좀 욕심 있게 생겼어, 없게 생겼어. 내가 듣기에는 얘 호구 같아요, 안 같아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입술이 조금 두툼하신 분들은 실제로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음식에 대한 욕심일지 돈에 대한 욕심일지 이런 종류가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입술이 좀 두툼하신 분들은 돈에 대한 욕구가 확실히 강하기는 해요. 어느 정도. 누구나 돈을 원하지만 그 욕구가 강한 게 조금 더 있어. 평균적인 것보다. 그 특징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겠지. 네. 욕심이 있는 건데 성격이 나쁘면서 욕심이 있느냐? 성격은 좋으면서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욕심 챙기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조금 있어. 뭐 이런 우리 나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사진 갖고 와서 이거 욕심 많아요 없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갑자기요? 이번에 그 컨텐츠 주제는 인덕 있는 수관상입니다. 네. 인덕이 어떤 분들이 그러죠. 저 인덕 좀 있는지 봐주세요. 네네네. 인덕 좀 있는지 봐주세요. 네네네. 저 인덕 좀 있나요? 오, 네네네.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왜 사람의 덕을 바래? 나 진짜 손님들한테 그 말이 하고 싶어서 막 죽겠어. 그래서 내가 돌려서 하는 말이 나도 그래요.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수세미랑 막 이런 거 준다? 그럼 아니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셔? 그러면은 여기 분양 사무실 있는데 꼭 보러 오세요. 나는 그 수세미를 받고 그 분양 사무실에 가야 되는구나. 목적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새로 이사 오셨다고 막 이렇게 뭐 음식 갖고 와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받고 입을 싹 닦을 수가 있나? 물론 닦아도 되지만 뭔가 우리가 통을 받으면 그 통에 또 채워서 보내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 이런 것처럼 누군가 나한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줘요. 근데 사람들이 저 인덕이 있어요는 나한테 누군가 이유 없이 베풀어 줄 때 자기가 인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인덕이 없어서 이게 누가 나한테 뭐 해주면 본인이 인덕 좀 베풀어 봐. 근데 또 여기서 그런 분 있어. 나는 사람들한테 다 퍼주기만 하지 받는 게 없어. 아무리 해줘도 인덕이 없어가지고 뭘 내가 이렇게 그렇게 도와줘도 이것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쳐다도 안 보더라. 그래서 내가 끊었어. 막 이래요. 사람의 덕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베풀고 나서 대가를 바라면 그게 덕이에요? 보상이지? 근데 웃겨. 나는 나 그렇게 인덕이 없어. 나 다 베풀어줬는데 내가 10개 있으면 하나라도 와야지. 그 하나도 바라지 마요. 그걸 바라니까 본인이 인덕이 없는 거지. 내가 베풀어줬을 때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솔직해져야겠다. 그러면 자, 내가 베풀어줬는데 해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인덕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내가 베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어.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줬어. 그죠? 해주고 싶어서 해줬는데 어느 날 물떡 생각 없이 내가 100번을 베풀었는데 한 번 어떤 사람이 고맙다고 뭘 갖고 왔어요. 그때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해서 좋아. 감동이야. 본인이 생각하면 인덕이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인덕 없어요. 우리가 원효대사 해골물을 생각해봐. 누가 나한테 해주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분양사무실에서 홍보 나온 분이 주는 내가 그 행주를 받아 들고 나한테 이런 걸 주다니 감사해. 생판 모르는데 나한테 이런 걸 막 줘. 분양사무실 가재. 예, 보고만 오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쉬워. 교회 분들이 오셔서 사탕 줘. 먹고 내가 언젠가 한 번은 가겠습니다. 사탕 줘. 막 먹어. 사탕도 맛있는 거 줘. 옛날 여름 성경학교도 밥 줘서 갔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 그 인덕이 항상 돌아오는 그 모든 호의는 인덕으로 느껴지고 보상을 내가 뭔가를 해주고 뭘 돌아오길 왜 바래.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인사는 있어야죠. 그것도 생각하시지 마셔라.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을까요? 전 덕이 없나요? 제가 여기서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가르쳐줬고 감정선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가르쳐줘도 어차피 모르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는 소리요. 짬짬이. 자, 근데 인덕이 있는 수상, 나 인덕이 있는 관상이 아니라 본인이 외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업무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에서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몸은 자기의 역사라고 했잖아. 내가 한 거에 따라서 본인의 이 바탕이 다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잘 해오셨으면 인덕이 없다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인덕이 없다라는 건 내가 불량하게 쌓아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덕을 바라시지 마셔라.
왜 나 인덕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 본인이 인덕을 베푸세요. 난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그건 덕이 아니라고. 덕이 아니라고요. 의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인덕을 물어보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까요? 저 사회 인간관계를 어떻게 좀 차라리 그게 나아요. 나 공적인 관계들, 내가 나 회사에서 업무적인 관계에서 좀 트러블이 많이 나요. 라든지, 아니면 나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픽이 될 수 있을까요? 라든지, 친구 사이에 약간 이런 트러블이 있는데 잘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의 대인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인덕 좋고 인복이 좋아가지고 쟤는 인맥이 좋아서 막 타고 올라. 그 사람이 인맥이 그냥 좋아? 그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을지 생각해봐요. 위에서 나를 끌어주고 땡겨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 나를 막 푸시해서 밀어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까 말한 대로 잘 쌓아 올렸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인덕이 없어요. 나 이렇게 베풀어도 안 해줘. 과연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셨냐? 아니면 본인이 하고 나서 남는 거를 짬 처리하듯이 주셨냐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덕을 바라지를 마세요. 내가 인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공적인 관계든 사적인 관계든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뿌리면 돌아와. 근데 그걸 바라면서 하지는 말라는 소리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번 컨텐츠의 주제는 귀한 대접을 받는 관상입니다. 어디를 가도 오셨습니까? 예. 어디 가면 막 90도 인사. 아유, 어서 오세요. 네. 막. 이쪽으로 있어 보여, 막. 네네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넬이야. 여기까지 막 가방 백 보니까 막 에르메스야. 막. 야, 키 딱 맡기는데 막 벤츠요, 막 BMW요, 막 벤틀리요. 난리 나죠? 네. 대접 받죠, 뭐. 아유, 근데 우리는 이런 겉모습적인 거 말고 뭐예요? 귀한 대접을 받는 관상이 있느냐? 네. 여자는 이쁘고 남자는 잘생기면 대접받아요. 관상이 뭐 필요해? 그 사회가 그래요, 근데. 오늘 자. 되게 솔직해져야 되네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명품으로 도배해서 막 차키 맡기는데 비싸. 대접받죠? 외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외부 물질이에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이뻐. 아주 이뻐. 이쁜 여자한테 친절한 거는 전 세계 만국 공통이야. 법이야, 법 아주. 근데 못생긴 남자가 저기요 몇 시에요? 슝슝 지나가요. 근데 잘생긴 남자가 저기요 그러면 저 한 10m 전방에 가던 여자도 네! 이러고 돌아봐요. 이것도 만국 공통이에요. 아주 룰이야. 차은우가 저기요 그러는데 10m 전방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네 그럴 거야. 사장님이 저기요 그래봐. 혼자 메아리 쳐. 저기요 요요요요. 자 뭐야? 우리가 그렇게 외적인 거에 많이 탄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시각 정보. 외적인 거죠. 자, 어디 가서 귀한 대접을 받는 관상 필요 없어요. 이쁘고 미남이면 돼요. 아니면 내가 걸치고 있는 게 되게 좋든가. 이런 현실이다가 보니까 귀한 대접을 받는 얼굴이 또 하나 있어요. 인상 더러운 관상 있죠. 인상 더러운 인간들 있잖아요. 건들. 인상 무섭게 생긴 아저씨. 어디 가서 막 힘겹게 가서 숨만 쉬어도 막 와서 굉장히 친절하게 왜 저 새끼가 언제 여기 깽판 치고 어떤 진상을 떨지 모르니까 또 맘충이야 저 아줌마 또 진상 떨까봐 굉장히 극진하게 잘해줍니다. 이것도 대접받는 거죠. 즉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에 얼마나 취약합니까? 귀한 대접을 받는 관상이 뭐예요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귀하게 대접해주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에서는 물론 어떤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적인 부분을 보고 결국에는 귀해지는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는 이렇게 와잠이 두툼하신 분들을 좋게는 봐요.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입술이 얇은 분들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있어요. 턱이 이렇게 조금 하관이 살짝 나오신 분들도 경쟁력이 있고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단기간 딱 보자마자 판단하는 건 뭐예요? 이쁘고 잘생기거나 무섭게 생겼거나. 관상학적으로는 쉬워. 눈 밑에 애벌레 와잠 있고 턱 나왔고 아니면 뭐 눈썹 연하거나 뭐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이에요. 귀한 대접 받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짧게 내가 스치듯이 갈 때는
외모가 결정을 지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 그럼 이쁘고 잘생긴 것만 좋은 거네. 에이씨 나는 뭐 상관없으니까 필요 없네. 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본인이 문제인 거지. 그렇게 판단을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예쁘고 잘생기고 있어 보이고 무서운 거에 취약하다는 소리예요.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귀하게 되는 관상이 있음에도 단기적으로는 그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겉껍데기에 홀려서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우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귀한 대접 받는 관상, 즉 내가 그럼 나는 귀한 대접을 못 받을 상이에요가 아니라 본인부터 그걸 보는 눈과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개선하신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소리죠. 실제로 모든 이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이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이가 인상만 보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귀한 대접 받는 그 관상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워요. 관상은 눈 밑에 와잠 있어, 입술 얇아, 턱 나왔어, 괜찮아요. 귀한 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났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